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저기가 중간고사 이전까지 우리가 했던 거는 정규형 게임에 대해서 수업을 했어요. 아직 출석하지 마세요. 이따 10분쯤 하세요. 정규형 게임에 대해서 했고요. 지금 이제 오늘부터 할 거는 정규형 게임이 아니라 이제는 확장형 게임, 익스텐시브 폼 게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익스텐시브 폼 게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익스텐시브 폼 게임, 뭐 확장형 게임, 제가 한국어로 뭘로 번역이 돼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전개형 게임인가? 전개는 아니겠지. 전개형 게임이겠죠. 확장형 게임 아니면 전개형 게임이라는 용어로 번역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용어로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익스텐시브 폼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이고요. 그 노멀 폼 게임하고 익스텐시브 폼 게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노멀 폼 게임은 플레이어들이 어떤 가위바위보처럼 동시에 그 자신의 전략을 선택한다면 이 전개형 게임은 체스나 바둑이나 장기처럼 다 순서가 있어요.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먼저 하고 이런 순서가 있고 순서에 따라서 게임을 할 때 그 순서까지도 반영해서 푸는 것이 전개형 게임입니다. 지금 하는 거는 이 전개형 게임이라고도 하고요. 뭐 다른 데서는 지금처럼 다이나믹 게임이라고도 해요. 다이나믹 게임 혹은 뭐 이거의 반대말로 그 노멀 폼 게임은 스태틱 게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뭐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게임 혹은 뭐 전개형 게임이라고 할 건데 일단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전개형 게임 혹은 다이나믹 게임에는 에브리 플레이어가 순서가 있어요. 언제 자신의 전략 혹은 그 액션을 결정해야 되는지에 관한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개형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들은 뭘 아냐면요. 자신의 페이업은 알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complete information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complete information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선수들이 이 게임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적어도 이 게임의 규칙, 기본적인 형태는 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플레이어고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스트래티지가 뭔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전략을 선택했을 때 정확하게 페이업이 뭔지를 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전개형 게임에서는 어떤 순서로 그 자신의 전략을 선택하는지도 안다. 게임 자체의 룰을 안다라는 의미에서 complete information이라는 말을 써요. complete information. 완비 정보라고 한국어로는 번역을 할 거예요. 완비 정보. 그리고 이제 이 퍼펙트 인포메이션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몇 가지 전개형 게임에 우리가 다루는 이 전개형 게임에 몇 가지 가정이 있는데 뭐 컴플리트 인포메이션, 퍼펙트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퍼펙트 인포메이션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게임, 순서가 있는 게임을 일단 어떻게 표시할 건지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전에 이 순서형 게임을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주로 테이블에다가 표시를 했다고요. 그 선수 1명, 선수 2번,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뭐 A, B 이런 식으로 각자가 선택하는 전략을 하면서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되게 좋은데 이 경우에는 이런 종류의 게임에는 사실상 누가 먼저 선택하고 누가 나중에 선택하고에 대한 그런 것들을 표시할 수가 없어요. 순서는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테이블 형태로는 전개형 게임을 표시하기가 좀 불분명하죠.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그 용어나 이런 것들을 빌려올 거냐면 뭐 나무 구조라고 하는 어떤 그래프 이론 같은데 나무 구조라고 하는 것들을 좀 빌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는 것보다 이제는 이런 그림, 나무 구조라고 하는 그림, 그래프, 트리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 게임을 표시를 할 거예요. 전에는 테이블로 표시했다면 이제 순서라는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건데 이걸 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용어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노드라고 하는 거예요. 노드 뭐냐면 그냥 점이에요, 점.
이거는 이 점이 의미하는 건 이 점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플레이어, 어떤 선수가 어떤 선수가 지금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이것을 표시하는 게 점이에요. 노드. 이 노드는 그 크게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처음 시작 노드, 게임 자체를 시작은 해야 되니까 시작 노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니셜 노드라고 불러요. 혹은 뭐 루트, 근원, 그래서 이니셜 노드. 누군가 시작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가위바위보를 해도, 체스를 둬도 첫 번째 두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시작하는 시작 노드, 그 루트, 이니셜 노드라고 부르고요. 마지막 끝난 노드. 끝난 노드는 뭐냐면, 마지막 터미널 노드는 어떤 그 최종 그 의사결정하고 게임을 했었을 때의 결과, 혹은 어, 결과를 표기하는 노드예요. 그러니까 터미널 노드는 다른 노드들이랑 다르게, 다른 노드들은 누가 자신의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를 표기한다면, 지금 할 필요는 없는데 이미 지금 이름을 적기 시작했으니까 출석해주세요. 출석해주세요. 쭉 적어주세요. 자기 이름. 자, 이 노드는 기본적으로 누가 지금 그 2번 순서에서 누가 자신의 전략을 선택하실 것인가를 표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터미널 노드만큼은 모든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터미널 노드, 끝 노드예요. 아웃컴을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노드랑 또 뭐가 있냐면 브랜치, 가지가 있어요. 가지. 이 가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선수가 지금 이 노드에 도착을 한다면 이 노드에서 A라는 선수가 플레이를 할 순서예요. 플레이를 할 때 나는 왼쪽으로 레프트로 갈 수도 있고 라이트로 갈 수도 있다. 단 두 가지의 전략 혹은 액션을 선택할 수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가지, 브랜치를 이용을 해요. Actions that are available to the current player. 지금 플레이어한테 이용 가능한 어떤 그 액션, 뭐 가능한 행동들을 표기하기 위해서 브랜치를 써요. 이렇게 하면 잘 느낌이 안 오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그젬플을. 이걸 보면 좀 더 명확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엔 노드가 지금 몇 개가 있냐면, 엄밀히 말해서 노드가 하나, 여기 노드 하나 있죠. 둘, 셋, 넷, 5개의 노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첫 번째 노드는, 기본적으로 노드는 마지막 거는 터미널 노드라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결과를 보여주는 노드고요. 이 터미널 노드를 제외한 노드는 누가 지금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 지금 순서가 누구냐, 선수들 중에서 누가 이 게임을 해야 되는가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1번 선수가 플레이를 해야 된다, 여기는 2번 선수가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끝에 노드는 터미널 노드로서 누가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최종 결과에 도달했을 때 어떤 결과치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노드인 거죠. 터미널 노드인 거죠. 나머지 이 마지막 끝 노드들은 이건 노드들이고요. 특별히 이 노드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니셜 노드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니셜 노드, 혹은 시작점이라는 의미에서 근원, 루트,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노드예요. 자, 그러면 이건 노드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요. 그럼 터미널 노드, 이니셜 노드, 이건 또 동시에 노드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뻗어나오는 이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브랜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가지들. 브랜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보면 이 점에서 이니셜 노드에서 가지가 2개가 뻗어나오죠. 다시 말해서 1번 선수는 이 게임을 시작하는 루트에서 게임을 시작할 수 있고요. 왼쪽 혹은 오른쪽이라고 하는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브랜치가 2개로 뻗어나가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선택할 수 있다. 왼쪽을 선택하면 터미널 노드에 도달하게 되고 이 게임이 끝나요. 그때 얻게 되는 아웃컴이 2하고 0이에요. 보통 2가 첫 번째 선수고 0이 두 번째 선수겠죠. 그러니까 2는 첫 번째 선수는 2라고 하는 보수를 얻고 두 번째 선수는 0이라고 하는 보수를 얻는다. 만약에 R을 선택했어요. 첫 번째 선수가. 그러면 이제 1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죠. 처음에 첫 번째 선수가 플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선수가 R을 선택했을 때 두 번째 선수가 E를 플레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노드에 도착하게 되면 도착 안 할 수도 있죠. 여기서 끝나버리면 게임 끝인 거죠.
이 노드에 도착하게 되면 그때 두 번째 선수한테 선택의 기회가 생겨요. L'이냐 R'이냐고 하는 두 개의 가지가 생겨서 L'을 선택하면 11, R'을 선택하면 0이라고 하는 보수를 얻는다. 노멀 폼 게임, 이런 종류의 게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익스텐시브 폼 게임이라고 한다. 전개형 게임이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전개형 게임 혹은 확장형 게임. 익스텐시브 폼 게임, 확장형 게임인 전개형 게임.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한번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이 전개형 게임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플레이어 1번과 2번이 있죠. 아직 스트래티지는 이거 하지 맙시다. 아직은 제가 스트래티지를 정의를 지금 못하니까 좀 이따가 해야 돼서 일단은 플레이어들은 일리가 있다. 그다음에 또 스트래티지가 있고 보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이니셜 노드고 이게 터미널 노드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하세요. 질문 있으시면 그때그때 하세요. 제가 천천히 지금 하고 있으니까. 기록하고 있죠. 예. 자, 치우고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자, 조금 더 해봅시다. 비슷한 예예요. 비슷한 예인데 이번에는 선수가 보세요. 여기 몇 개의 노드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니셜 노드, 다음에 두 번째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노드, 첫 번째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노드, 다음에 터미널 노드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터미널 노드가 있고요. 다음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터미널 노드가 아닌 노드들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니셜 노드 혹은 루트가 하나가 있고요. 선수는 세 명이 아니고 두 명이죠. 1번 선수가 처음에 선택하고 그다음에 2번 선수, 다시 1번 선수. 그 다음에 브랜치를 보면 1번 선수는 LR, 여기까지 오게 되면 2번 선수는 L', R', 이리로 오게 되면 다시 1번 선수가 플레이를 할 수 있고 L', R', 선수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1번 선수가 여기서 처음에 L을 선택했다면 그러면 여기는 2, 0을 얻고 끝나고요. R을 선택했다면 2번 선수가 선택할 수 있고요. 그때 L'을 선택하면 11, 다시 R'을 선택할 수 있고요. R'을 선택하면 1번 선수가 다시 L', or R'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L'을 선택하면 3, 0, R'을 선택하면 0, 2를 선택할 수 있다. 자, 브랜치는 이렇게 있다. 지금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죠? 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시면 이해하신다고 거기다가 채팅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네, 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전략을 다시 정의를 할 거예요. 전략을 우리가 전에 봤을 때는 사실은 다시 내가 선택한다고는 이런 개념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그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였잖아요. 근데 사실 전략의 온전한 의미는 뭐냐면 사실 이거예요. A strategy is the complete plan of action for each contingency. 모든 어떤 비상 상황 혹은 어떤 임의적인 상황에 완벽한 실행 계획이 전략입니다. 실행 계획.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모든 어떤 발생 가능한 상황에 각각의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계획, 그게 바로 전략이에요. 왜 이렇게 하냐면 전략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마치 군사행동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사행동은 군인 군대에 있었을 때 작전과 이런 데 가서 좀 비슷한 거라도 이렇게 기웃거려 본 학생들은 이해하겠지만 어떤 일이란 군대의 그 실행 계획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그림 참 못 그리죠. 이게 이제 북, 이제 남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로 쳐들어온다, 일로 쳐들어온다, 일로 쳐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케이스 A, B, C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군사 계획이라는 거는 이런 게 아니죠. 가장 실행 가능할 것 같은 이런 계획에 대해서만 대처를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발생하면 이거에 대한 대처 계획, 이것이 발생하면 이거에 대한 대처 계획, 이 일이 발생하면 C에 대한 대처 계획, 혹은
뭐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 비행기로 했느냐, 뭐 잠수함으로 했느냐, 뭘로 했느냐,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을 모조리 다 세워놓는 거죠. 또 여기서 이 잠수함으로 도발을 했는데, 잠수함으로 도발했는데, 뭐 미사일을, 뭐 어뢰를 쐈다, 아니면은 혹은 뭐 다른 걸 쐈다, 뭐 순항 미사일을 쐈다, 뭐 등등등등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실행 계획, 대응 계획을 다 적어두는 거죠.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다 만들어 놓는 게 마치 군사 작전 같은 거죠. 사실은 그런 게 이 게임 이론에서도 전략이에요. 모든 complete plan of action for each contingency예요.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네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잘 안 와닿겠죠. 여기서 한번 봐봅시다. 일단 contingency, 발생 가능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선수한테는 발생 가능한 상황이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따라서 이 상황이 발생하면, 당연히 발생하죠. 루트니까 무조건 발생하죠. 이 상황이 발생하면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어요? 레프트 아니면 라이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1번이라는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요 노드라는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나의 전략은 L 혹은 R인 거죠. 그쵸? 어렵지 않죠. 자, 2번 선수가 봅시다. 2번 선수는 이 노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1번 선수가 L을 선택해버리면 이 노드는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complete plan of action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2번 선수도 이 상황이 발생한다면 발생했을 때 complete plan of action, 어떤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 상황이 발생한다면 2번 선수도 역시 자신의 전략을 뭐에서 선택하게 됐어요? L 프라임, R 프라임에서 선택을 하겠죠.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이 발생하면 나는 이거를 선택하겠다, 혹은 이걸 선택하겠다. 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게 전략이에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1번 선수의 전략 집합이고요. 이게 2번 선수의 전략 집합이에요. 제가 천천히 할게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죠? 여기까지 질문 없죠? 됐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는 플레이어 1의 전략 집합은 L or all, 그 다음에 플레이어 2의 전략 집합은 L 프라임, 그 다음에 R 프라임이죠. 그래서 스트래티지 프로파일은 S1, 카르테시안 프로덕트 S2가 되죠. 그래서 이걸 해보면 이렇게 되죠. L 프라임, 그 다음에 뭐 점점점, R 프라임. 이게 스트래티지 프로파일이죠. 지금까지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조금만 더 어렵다기보다는 조금만 더 봅시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번 경우에는 2번 선수는 되게 쉬워요. 자기가 발생할 컨틴전시는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이 발생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상황이 발생 안 하면 자기는 아예 고를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러면 2번 선수는 L'이나 혹은 R'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당연히 2번 선수의 전략은 이거겠죠. 이때는 내가 L', R'을 선택한다. 이것이 두 번째 선수의 전략 집합이죠.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1번 선수를 보세요. 1번 선수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이니셜 루트는 당연히 선택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이 발생한다면 내가 R을 선택하고 R'을 선택해야 한다면 다시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오게 되면 자기는 다시 또 선택해야 될지도 몰라요. 맞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선수는 이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면 저 상황은 발생 안 할 수도 있지만 발생하게 된다면 L 더블 프라임, R 더블 프라임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자기는 L 혹은 R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 상황은 자기가 설령 R을 선택한다고 해도 이 상황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R을 선택하게 되면 이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스트래티지는 뭐냐면 the complete plan,
완벽한 계획이에요. 모든 실행 가능한 어떤 컨틴전스에 대한 완벽한 실행 계획을 짜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발생한다면 나는 L 또는 R 중에서 하나를 고르겠어. 이 상황이 발생한다면 L 프라임 혹은 R 더블 프라임, L 더블 프라임 혹은 R 더블 프라임 중에서 하나를 고르겠어. 예요. 다시 말해서 이때 플레이어 1의 스트래티지는 뭐냐면 처음 컨틴전시가 발생했을 때 L 혹은 R 중에 하나를 고르고 카르테시안 프로덕트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컨틴전시가 발생했을 때 L 더블 프라임, R 더블 프라임 이 중에 하나를 고르겠다. 이 선수 1번 선수의 전략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1번 선수의 전략은 사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 노드에서는 LR 중에서 하나 고르고 이 노드에서는 LR 중에서 하나를 고르겠다라고 하는 나의 계획이죠. 완벽한 계획, complete plan이 바로 이것이 바로 1번 선수의 전략 집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쓰는데 이게 좀 너무 기니까 이렇게 쓰면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냥 보통 이게 그러니까 스탠다드한 표기가 옳은 방법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렇게 쓰려면 계속 가로치고 써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표준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더 많이 쓰긴 하지만 이게 표준적인 건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컨틴전시가 발생하면 나는 L을 선택하고 두 번째 컨틴전시가 발생하면 나는 L 더블 프라임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인 거죠. 이게 1번 선수의 전략인 거죠. 자, 2번 선수의 전략은 이거죠. 이렇게 된다면 이 경우 스트래티지 프로파일 S는 다시 S 1번 선수의 전략 집합 곱하기 2번 선수의 전략 집합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2 곱하기 4니까 총 8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R 더블 프라임 그다음에 R 프라임이 되겠죠. 그래서 총 8개의 멤버를 가진 프로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왜냐면 지금 한 학생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1번 선수가 처음 이니셜 노드에서 L을 선택했을 때 나중에 L 프라임이나 L 더블 프라임이나 R 더블 프라임을 선택할 가능성이 없어요. 없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지금 군사 밀리터리 코맨더예요. 장군, 제너럴이에요. 장군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면 무조건 처음 시작하면 L로 가라라고 전략을 세웠어요. 근데 이게 전령이 어떤 군사적인 것이 막 밑으로 내려가다가 조금 오류가 생긴 거예요. 잘못돼가지고 전달이 잘못됐거나 혹은 지휘부가 막 명령을 내리기 전에 괴멸이 됐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L이 실행이 안 되고 R이 실행된 거예요. R이 실행됐는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한테 무조건 오게 되면 L 더블 프라임이나 L 더블 프라임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어떤 전략을 미리 받아놓은 거죠. 그럴 경우에는 설령 자기가 잘못해서 R이 실행이 된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러면 L 더블 프라임을 실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L을 선택하면 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없겠죠.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로 어떤 일에 의해서 만약에 자기는 이 오더를 내렸지만 이 오더를 내리는 건 이 게임은 이런 지금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전략은 언제 하는 거냐면요. 이 게임이 시작하기 전에 만드는 거예요. 시작점. 여기가 시작점이면 여기가 비기닝 포인트죠. 시작점. 비기닝 포인트. 시작점, 게임 시작하기 전에 이 전략을 다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L이라는 전략을 세웠는데 잘못해가지고 이게 실행이 안 돼버렸어요. 아까처럼 전령이 죽었어. 혹은 잘못됐어요. 혹은 다른 방식으로 그 상대편에서 다른 메시지를 냈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교란을 해가지고 다른 메시지를 냈다든지 해서 R이 실행이 돼버렸네.
그런데 2번 선수가 R'을 실행을 해버렸네. 그러면 사실은 여기가 선택할 가능성이 없었는데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어떤 의미도라도 여기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 상황에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실행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령 도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달할 때를 대비해서 모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다 만들어둬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답변이 될까요? 네, 그래서 모든 컨틴전시 발생할 거에 대한 실행 계획을 다 만들어 둬야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자, 없으면 조금 더 복잡한 걸 해봅시다. 자, 여기는 제가 지금 그림 그리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눕혔어요. 이니셜 노드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제일 좋은데 지금 여기가 이니셜 노드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 이 경우에 여러분 제가 시간을 5분 드릴 테니까 1번 선수, 2번 선수, 3번 선수의 전략 집합을 구하시고요. 스트래티지 프로파일에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스트래티지 프로파일의 멤버 개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시간을 드릴게요. 5분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다시 질문, 다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전략 집합을 구합니다. 전략 집합, 스트레트지 set of players. 모든 선수들의 전략 집합을 다 구하시고요. 스트래티지 프로파일을 파일을 구하세요. 그리고 멤버 개수, 스트래티지 프로파일이 개수가 몇 개인지, 멤버 개수가 몇 개인지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보세요. 시간은 제가 29분이니까 컴퓨터 시계로 34분에까지 제가 34분에 물어볼게요. 늦게 오신 분들은 다 출석하세요. 이번 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제가 바꿔가지고 뭐 나중에 이번 주 내에 녹화된 강의를 듣는다면 출석으로 인정은 해드릴 거예요. 먼저 정답을 제일 또 맞추는 학생한테 이제 0.5포인트를 드릴게요. 자, 34분까지 풀어보세요. 플레이어는 하실 필요 없고요. 플레이어도 하실 필요 없고요. 플레이어는 알잖아요. 1번 선수, 2번 선수, 3번 선수 3명이니까 전략 집합을 구해보는 거죠. 플레이어는 하지 마세요, 지금. (2분) 남았고요. 2분. 뭐 페이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략 집합은 적으시고요.
전략 집합을 굳이 다 안 적고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로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굳이 또 다 안 적어도 되죠. 전략 프로파일도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적으면 쉽게 적을 수 있겠죠. 단 멤버 계산은 한번 해보셔야겠죠. 자, 1분. 먼저 다 적으시려고요. 그렇게 적으면 그냥 카르테시안 프로덕트 가지고 적는 게 낫죠. 해보세요. 적어보세요. 전략 집합, 각 선수들의 전략 집합,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 프로파일,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 프로파일의 멤버 개수를 맞추시면 0.5점을 드립니다. 당연히 처음 맞춘 사람한테만 드리겠죠. 자, 적어보세요. 일단은 자 봅시다. 다 저도 적으셔야죠. 전략 프로파일, 그 다음에 전략 프로파일의 개수가 몇 개인지. 프로파일은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로만 적어보시고요. 전략 개수가 몇 개인지를 적어보세요.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다 적으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렇게만 적으시고 일단 보겠습니다. 먼저 처음 하신 분이 나온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씩 해볼게요. 되게 천천히 해볼게요, 제가. 자, 여기는 일단 하나씩 해볼까요? 이게 이니셜 노드예요. 이니셜 노드. 노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의 노드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노드의 개수는 11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이니셜 노드 혹은 루트인 거죠. 이니셜 노드 혹은 뭐 루트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 터미널 노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터미널 노드는 6개가 있다. 6개가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 알았고요. 선수가 누구였는지 봅시다. 이때 첫 번째 선수가 게임을 시작하죠. 그래서 1번 선수, 그다음에 1로 가면 3번 선수, 1로 가면 2번 선수, 계속 1번 선수, 2번 선수. 따라서 선수는 플레이어 1, 2, 3, 3명이 있죠. 자, 플레이어는 P1, P2, P3, 3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쉬운 사람부터 해볼까요? 쉬운 사람부터. 2번 선수 볼게요. 2번 선수 보면 2번 선수가 자신이 맡게 될 콘틴전스는 요 노드 하나밖에 없죠. 요 노드가 도달했을 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2번 선수의 콘틴전스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건 TB밖에 없죠. 그래서 2번 선수의 전략 집합은 당연히 TB죠. 3번 선수도 쉽죠. 3번 선수가 도달하게 될 콘틴전스는 여기죠. 여기에 이 점이 도달하게 되면 도달 안 할 수도 있죠. 도달하게 되면 자기는 이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자, 1번 선수가 선택해야 되는 콘텐츠가 몇 개인지 봅시다. 1번 선수는 여기 총 3개의 콘틴전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N, S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여기라고 칩시다. 사실 이것도 다 이름을 붙여야겠지만 여기라고 치면 여기 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N, S를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콘틴전스 여기 들어있을 때 역시 NS인 거죠. 그래서 굳이 전개를 한다면 뭐 NNN, NNS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SSS 보시면 총 2의 3승
8개의 멤버가 있습니다. 자, 스트래티지 프로파일 S는 다시 S1 타임스 S2 타임스 S3 해서 총 3개의 그 전략을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T, U 타임스 U, NNN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SSS 곱하기 T, B 곱하기 UD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NNN, T, U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보다보나 SSS, 뭐 B, D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겠죠. 자, 개수가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1번 선수가 8개의 멤버가 있죠. 8개의 멤버. 2번 선수 몇 개, 2개 중에 선택할 수 있죠. 3번 선수 2개 선택할 수 있죠. 4, 8은 32개가 됩니다. 32개 맞죠? 질문 있으세요? 누가 볼까요? 추상원님이 맞은 김수영 추상원 추상원 학생이 맞죠? 그렇죠? 프로파일은 뭐 저렇게 적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저렇게 적는 것보다 콤마를 적어주는 이렇게 적는 게 나아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요. 가장 스탠다드하게 적으려면 이렇게 적어야 돼요. 이렇게 적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적어야 돼요. 투플을 갖다 집어넣고 다시 집어넣고 막 이런 거라서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최소한 이렇게는 좀 복잡하다 치더라도 보통은 이렇게 적는 게 나아요. 최소한 그 선수들은 좀 비교는 해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어찌됐건 그러면 추상원 학생한테 제가 포인트를 드릴게요. 추상원 0.5포인트. 질문 여기까지 질문.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해 안 되시면 질문을 하세요. 스트래티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이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스트래티지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찾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 못해요. 뒤에 거를. 그래서 제가 시간을 한 1, 2분 드릴 테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다들 이해하셨나요? 이해 안 되셨으면 지금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다고 치고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이제 얘를 한번 봅시다. 얘 한번 봅시다. 얘 보시면요. 다시 이제 정확하게 뽑아볼게요. 선수가 보세요. 플레이어는 1번 선수, 2번 선수. 자, 1번 선수의 그 스트래티지 L, R 그다음에 2번 선수의 스트래티지 L 프라임, R 프라임. 그러면 스트래티지 프로파일은 S1, 카테시안 프로덕트 S2.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L, L 프라임.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냥 제 편의상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일일이 다 그 괄호 갖고 쓰려면 되게 복잡하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페이업은 저렇게 계산이 되는데 페이업 이렇게 되는 거죠. 페이업 펑션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U가 1번 선수의 U1이 1번 선수의 페이업이라고 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LR 프라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번 선수가 L을 선택하고 2번 선수가 R 프라임을 선택했을 때 1번 선수의 페이업, 보수가 뭐냐는 거죠. 뭔가요? LR 프라임이 플레이가 됐을 때 1번 선수의 보수는 얼마인가요? 만나볼까요? L, R 프라임 왜 0일까요? 잘 보세요. 1번 선수예요. 1번 선수는 제가 보세요. 1번 선수는
L을 선택했고요. 2번 선수는 R'을 선택했어요. R'. 1번 선수는 L을 선택했어요. 그럼 이 게임을 시작하고 나서 L을 선택했기 때문에 1로 가죠. 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요. 1로 가요. 그때 1번 선수의 보수는 2가 되죠.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해봅시다. 정확히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2번 선수 R, L'을 플레이했을 때 2번 선수의 보수는 얼마인가요? 해보세요. 바로바로 지금. 자, 2번 선수, 이번 색깔을 다르게 봐야겠죠? 2번 선수는 L'을 선택했고요. 1번 선수는 R을 선택했어요. 따라서 1번이 처음 이니셜 노드에서 게임을 시작하면 R을 했고요.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 노드가 도달을 하죠. 그래서 2번 선수가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선수가 L'을 선택하겠죠. 그럼 1로 오죠. 이때 2번 선수의 보수는 1이 되는 거죠. 자, 이해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까지 됐다고 치면 순서에 따라 선택지가 의미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게 맞나요? 순서에 따라 뒤에 선택지가 의미 없는 경우. 저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순서에 따라 어떤 플레이가 어떤 노드가 도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있어요. 선택지가 의미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게 맞나요? 저 말이 그것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의미하는 건지 제가 잘 조금 헷갈려요.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그냥 말로 하셔도 돼요. 지금 이어폰 꽂아가지고. 1의 선택지가 L을 선택한다면 2번 선택지의 유무에 상관없이 일단 L을 선택한다면 요 노드에 도달하는 거죠. 그럼 게임 끝났죠. 터미널 노드에 도달했으니까 게임 끝. R을 선택했을 때만이 이 노드로 가는 거죠. 그러면 2번 선수가 그때서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때가 L'을 선택한다면 1로 가는 거고요. R'을 선택한다면 1로 가는 거죠. 1번 선수가 L을 선택한다면 이 노드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됐죠? 됐다고 생각돼요. 그럼 다시 이거를 이제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플레이어 알고요. 전략을 알고요. 이제 페이업도 알았어요. 맞죠? 순서는 있지만 오더는 있지만 일단 오더는 그림으로 펴고 그래프로 표현을 했죠. 근데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게임을 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게임을 푼다고요. 이 게임을 푼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게임 이론을 가지고 어떤 해를 구하려고 할 때 우리가 사용했던 해 개념, 솔루션 컨셉은 딱 두 가지였어요. ISDS랑 내시 이퀄리브리엄이에요. 그렇죠? ISDS나 내시 이퀄리브리엄은 노멀 폼 게임에서 작동을 했어요. 노멀 폼 게임은 뭐만 있으면 돼요? 세 개만 있으면 돼요. 노멀 폼 게임은 플레이어, 전략, 그 다음에 페이업. 세 개만 있으면 순서 무시하고 세 개만 있으면 우리는 내시 이퀄리브리엄이나 ISDS에 의해서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해 개념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시 이퀄리브리엄하고 ISDS밖에 없어요. 이 게임을 풀고 싶은데 우리가 아는 건 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순서를 무시하고 얘를 어떻게 바꿔볼 수가 있냐면 순서를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순서를 무시하고 얘를 뭘로 바꿀 수가 있냐면요.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최대한 좀 해봅니다. 순서를 무시해봐요. 무시해보면 우리 뭘 하냐면요. 얘는 1번 선수, 2번 선수. 그러니까 지금 노멀폼 게임을 바꿔보는 거예요. 노멀폼 게임과 이 게임의 차이는 순서거든요. 순서밖에 없어요.
순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여기서 순서라는 정보를 빼버리고 순서라는 정보를 없애버리고 노멀 폼 게임을 바꾸면 우리는 내시 이퀄리브리엄과 ISDS를 이용해서 이 게임을 풀 수가 있어요. 플레이어 1, 플레이어 2. 자, 플레이어 1은 전략 집합은 뭐였어요? L하고 R이었죠. 플레이어 2는 L'하고 R'이었죠. 맞죠? 이때 자, 여기를 채워봅시다. L'I 플레이 되면 이때 보수는 뭐예요? 2, 0입니다. 맞죠? L'R'i 플레이 되면 이때 보수는 뭐예요? 2, 0이죠. L'I 플레이 되면 이때 보수가 뭐예요? 1, 1이죠. 아니죠. 아니죠. 맞죠. 맞죠. 네, 헷갈렸어요. 1, 1이죠. 그럼 R'이 플레이 되면 0, 2가 되죠. 자, 이렇게 바꿔놓고 봤더니 순서라고 하는 것, 1번 선수가 처음 플레이하고 2번 선수가 두 번째 플레이한다고 하는 이 순서라고 하는 정보를 없애버리고 다시 그 플레이어, 스트래티지, 페이어만 가지고 다시 빌드업하니까 이 게임을 노멀 폼 게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맞죠? 이걸 노멀 폼 게임으로 바꾸면 이제 이 게임의 내시 균형과 ISDS를 구할 수 있어요. 이 게임의 내시 균형과 ISDS는 무엇인가요? LL'과 LR', 저거가 내시 균형인가요? ISDS인가요? ISDS죠. 설명 안 할게요. 내시 균형은 무엇인가요? 내시 균형이 없다고? 없을 리가. 그럴 리가. 보세요. 요거일 때는 이거 1이고 이거 2예요. 2 선택하죠. 요거일 때는 요거 선택하죠. 맞죠? 요거일 때는 동일하니까 동일하죠. 요거일 때는 요거 선택하죠. 따라서 요거 두 개가 뭐가 돼요? 내시 균형이 되죠. 따라서 이 게임의 ISDS랑 내시 균형은 동일한데 뭐예요? LL'하고 LR'이 됩니다. RL은 아니죠. RL'은 이건데 이때는 2가 나가니까 당연히 2를 선택하죠. 여기까지 되시는지 지금 한 내용까지 이해되세요? 제가 되게 천천히 하고 되게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되게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내시 균형이 선택이 동일한데도 왜냐면 내시 균형의 정의가 뭐예요? 상대가 내시 균형을 유지하는 한 나도 내시 균형에서 이탈할 요인이 없다. 이게 내시 균형이에요. 이게 내시 균형인지 아닌지 따져봅시다. 예, 얘가 내시 균형인지 아닌지 따져봅시다. 예, 보세요. 네가 2번 선수가 L'을 유지하는 한 1번 선수는 2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L에서 벗어날 요인이 없어요. 자, 2번 선수 입장에서 보세요. 2번 선수 입장에서 1번 선수가 L을 유지하는 한 나는 내가 R'으로 바꾼다고 해도 내 보수가 증가하진 않아요. 따라서 내가 이탈할 요인이 없어요. 따라서 1번 선수, 2번 선수 모두 지금 현재 전략에서 이탈할 요인이 없어요. 따라서 이건 내시 균형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R을 플레이한다고 했을 때 상대가 R'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1번 선수는 2가 0보다 나으니까 당연히 L을 유지를 해요. 따라서 R로 바꿀 이유가 없어요. 2번 선수도 상대가 L을 유지하는 한 내가 0인데 내가 지금 L'으로 바꾼다고 해도 내 보수가 증가하지 않아요. 따라서 나는 R'에서 L'으로 바꿀 요인이 없어요. 따라서 LR'도 내시 균형이 돼요. 됐나요?
자, 제가 쉬는 시간 드릴게요. 10분 동안 제가 지금 천천히 하는 것 같지만, 이거 천천히 한 것 같지만, 절대로 이거 내용 지금 천천히 할 수 있을 거 빠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하나씩 다 원 바이 원으로 정말 완전히 이해를 하세요. 제가 쉬는 시간 10분을 드릴게요. 한 2시 2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시 2분에 봐요. 이거 기록 중.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셨어요? 이해가 다 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지금 물어보세요. 지금 제가 쉽게 한 것 같아도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천천히 따져보면 그렇게 쉽게 바로 안 들어올 거예요. 자, 질문이 없다고 치고, 없으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왜 내시 균형인지 좀 봐봅시다. LL 프라임, L 프라임이죠. 이게 왜 내시 균형인지 한번 봐볼게요. 지금 기록되고 있죠. 보세요. 1번 선수 입장에서는 2번 선수가 L 프라임을 유지하고 있는 한 자기가 여기서 R로 바꿀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L이면 지금 2라고 하는 모습을 얻죠. 자기가 R로 바꾸면요. 요 노드에 도달하죠. 요 노드에서 얘는 L 프라임 하죠. 그럼 자기가 1로 바뀌어요. 자기 보수가 떨어져요. 그러면 당연히 1번 선수 입장에서는 R 프라임, R로 바꿀 이유가 없어요. 2번 선수 볼까요? 현재 자기는 0이라고 하는 보수를 얻고 있어요. 근데 2번 선수가 자기가 R 프라임으로 바꾼다고 해도 자기 보수는 0이에요. 어차피 이 노드까지 안 오거든요. 바꾸나 안 바꾸나 자기 보수는 0이기 때문에 자기 바꿀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L 프라임이라고 하는 전략을 실행했었을 때 아무도 지금 전략에서 벗어날 유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시균형이죠. LR 볼까요? LR 볼까요? 지금 현재 1번 선수는 2라고 하는 보수를 얻고 있죠. 근데 자기가 R로 바꾸잖아요. 그럼 0이 도달하죠. 그럼 R 프라임을 이 2번 선수가 하겠죠. 그럼 자기 보수가 0으로 바뀌어요. 당연히 1번 선수는 L에서 R로 바꿀 이유가 없어요. L이 1번 선수가 L이라고 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한 2번 선수는 R에서 L로 바꿔도 자기 보수는 어차피 0이에요. 따라서 자기는 뭘 해도 자기 보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전략을 바꿔야 할 유인이 없어요. 따라서 LR 프라임도 내시 균형이에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세요?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요거 가지고. 자, 똑같아요. 선수 누구 있나 봅시다. 플레이어 봅시다. 1번 선수, 2번 선수. 자, 1번 선수의 전략 L, R, 카르테시안 프로덕트 L, 더블 프라임, R, 더블 프라임. 그 다음에 2번 선수 L 프라임, R 프라임. 맞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좀 더 쓴다면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뭐. 자, 한번 해볼까요? 지금 그림이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제가 이거 옮겨놨습니다. 여기로 좀 줄일게요. 줄이면 안 되겠네. 자, 이때 한번 해볼까요? 2번 선수의 L, R 프라임, R 프라임일 때 2번 선수의 보수는 얼마인가요? 영이죠. 왜냐면 복잡하게 써놨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L하고 여기서는 R 더블 프라임하고 2번 선수가 R 프라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면 1로 가니까 자기 보수는 2가 되는 거죠. 아, 2번 선수죠. 0이죠, 0. 2번 선수는 0이 되는 거죠. 됐죠? 됐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따고 다시. 그러면 1번 선수의 보수 R, L 프라임, L 프라임.
이때 1번 선수의 보수는 얼마인가요? 1입니다. 1이에요, 1. 이해되시죠? 다. 됐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은 우리는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제를 푸는 해 개념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ISDS하고 지금까지 배운 것은 내시균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걸 풀어야죠. 그런다고 한다면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얘를 우리가 정규형 게임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 쓸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다른 건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자, 봅시다. 이게 1번 선수, 2번 선수, 2번 선수의 전략은 L 프라임, R 프라임. 맞죠? 1번 선수는 총 4가지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어요. L, L, 더블 프라임, L, R, 더블 프라임, R, L, 더블 프라임, R, R, 더블 프라임. 자, 여기 채워봅시다. 여기 뭐예요? 2형이죠. 이제 마우스로 글 쓰는 게 나름 익숙해지고 있어요. 여기 채워봅시다. 여기 뭐예요? 역시 2형이죠. 여기는 또 2형이에요. 여기는 여기도 2형이죠. 자, 여기는 뭐가 될까요? 11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봅시다. R, L 더블 프라임이죠. 2번 선수가 L 프라임을 선택했죠. 여기서 시작을 하면 1로 갔다가 1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1, 1인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여기는 뭘까요? 3, 0. 보세요. R, L이죠. 내가 R 프라임 선택했어요. 이거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서 3, 0이 되죠. 여기는 뭘까요? 1, 1이죠. L 프라임 여기 요거 R 다음에 L 프라임 여기 11이죠. 왜냐면 11이에요. 헷갈릴 수가 있는데 R 이렇게 선택하고요. 1번 선수가 이걸 선택했죠. 따라서 1로 끊어지죠. 그래서 11이죠. 11. 자, 이때는 뭐가 되나요? 0, 2가 되죠. 이거 만드는 거, 이렇게 지금 변환하는 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이해 안 되시면 지금 물어보세요. 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해되신다고 치고.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순서 정보가 있지만 이걸 이렇게 바꿔버리면 순서 정보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내수익 균형하고 ISDS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 순서 정보를 뺀 거예요. 자, 여기서 내수익 균형 구해봅시다. 내수익 균형은 뭐예요? 내수익 균형은 무엇인가요?
자기 연습장이나 이런 데다가 그려 보셔야 알 거예요. 한번 만나볼까요? 자, 2번 선수가 L'을 선택한다면 1번 선수는 이거 아니면 이걸 선택하겠죠. 2번 선수가 R'을 선택하면 1번 선수는 3이 제일 크니까 이거 선택하겠죠. 1번 선수가 L'을 선택하면 뭐 0이니까 동일하죠. 0, 동일하죠. 이때는 이거 선택하죠. 1이 0보다 크니까 이때는 이거 선택하죠. 따라서 내시 균형은 요게 되죠. 헷갈리죠? 자, 추상원 학생이 한 L 더블 프라임 콤마 넣어주세요. 그게 더 구분하기 좋아요. 이렇게 쓰세요. 가능하면 L 더블 프라임과 L 프라임이 내시균형인지 아닌지 봅시다. 자, 좀 지웁시다. 뭐나 지저분하니까. 자, R, L 더블 프라임, 그 다음에 L 프라임. 이게 내시 균형인지 아닌지 봅시다. 2번 선수 입장을 볼게요. 2번 선수 입장에서는 1번 선수가 L 더블 프라임을 유지하고 있다면 내 입장에서는 이걸로 바꿀 유인이 없어요. 이걸로 바꾸면 지금은 1인데 바꾸면 0이 돼요. 따라서 2번 선수는 바꿀 유인이 없어요. 자, 1번 선수 볼까요? 자, 2번 선수를 보면 만약에 1번 선수가 2번 선수가 이거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걸 하고 있다면 내가 전략을 바꿔 봅시다. 내가 지금 L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L로 바꿔볼게요. 뭐 L 더블 프라임 혹은 뭐 R 프라임 이런 전략으로 내 전략을 바꿔볼게요. L 프라임 L 더블 프라임으로 바꾸면 처음부터 1로 가기 때문에 내 보수가 2가 돼요. 1이 2가 1보다 더 좋죠. 따라서 나는 이 전략을 이탈할 수 있는 유인이 항상 있어요. 다른 전략을 바꿔버리면 내가 더 큰 보수를 얻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내시 균형이 아니죠. 따라서 이 게임이 유일하진 않지만 내시 균형은 L 더블 프라임, L 프라임 하고 R 더블 프라임, 그 다음에 L 프라임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한 내용에 어떻게 해서 제가 지금 저 게임을 풀었고 어떻게 해서 노멀 폰 게임으로 저 익스텐시브 폰 게임을 바꿔서 풀었는지 그래서 ISDS랑 I 내시 균형을 어떻게 구했는지 이런 부분들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질문 지금 바로 하세요. 이게 혼자 하려고 하면 또 어려워요. 생각보다. 이게 지금 같이 하니까 쉽게 하는 것 같지만 막상 또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시는 건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런 종류의 게임을 어떻게 푸는지 알았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지금 안 할게요. 이걸 하려면 그림을 엄청 많이 그려야 돼서 제가 하기는 좀 그렇죠.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도. 이거를 엑서사이즈로 낼까요? 너무 많나? 일단 자, 이렇게 한다까지 이해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나이스하고 이제 이런 게임 어떻게 푸는지 다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런 경우가 했고 그렸고 이제부터 인포메이션 셋이라고 하는 용어를 정의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인포메이션 셋이라고 하는 용어를 정의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인포메이션 셋이라고 하는 용어를 정의할 거예요. information set, 정보 집합. 정보 집합은 뭐냐면 is a set of nodes between which a player cannot distinguish when making a decision. 자기가 의사결정을 할 때 구분할 수 없는 어떤 노드에 자기가 있는지를 구분할 수 없는 노드들의 집합이 정보 집합이에요. Each information set contains decision nodes only for one of the player. 그러니까 각각 인포메이션 셋은
다 한 명의 선수를 위한 거고요. 그러니까 한 선수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다른 선수한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All those in a given information set must have the same number of immediate successor. 바로 밑에 브랜치들이 각 그 인포메이션 셋에서 뻗어 나오는 브랜치들은 모두 동일해야 된대요. 이게 무슨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 안 되거든요.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림이 좀 이거밖에 없네요. 일단 이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라인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라인이 없어요. 이건 이제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이 게임을 분석해 봅시다. 자, 그러면 선수 볼까요? 선수 1하고 2가 있죠. 무시하세요. 저 닷 라인 무시하세요. 1번 선수의 전략 집합은 L, R이 있어요. 2번 선수의 전략 집합은 각각의 콘틴전시, 여기의 콘틴전시랑 여기의 콘틴전시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L', R', 다음에 커르테시안 프로덕트 L', R'. 이게 그림 지금 상황에서는 얘랑 같은 L, R'이지만 각각의 상황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전략 집합은 L, 뭐 이렇게 되겠죠. 점점점 R', 이렇게 해서 4개가 있다. 그렇게 하면 각각의 보수가 만들어진다. 까지 됐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런데 이번엔 제가 이렇게 닷으로 그렸어요. 붙여서 그렸어요. 닷으로 그림을 이었어요. 이렇게 이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두 개의 노드가, 이 두 개의 점이 같은 정보 집합 안에 있다. 그러면 두 개를 이렇게 닷으로 연결해줘요. 아까 같은 그림에서는 사실은 각각의 모든 점이 각각 다른 정보 집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거 정보집합 하나고요. 이거는 이거 정보집합 하나고요. 이건 이거 정보집합 하나였어요. 각각의 점이 정보집합 다른 정보집합이었어요. 따라서 정보집합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정보집합은 뭐예요? 자기가 그 정보집합 안에 있는 노즈들은 다 자기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다 동일한 노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일한 노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자, 다르게 해봅시다. 지금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잘. 근데 보세요. 자, 이렇게 두 개 연결해버리면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요. 이 두 개의 노드, 여기 노즈가 두 개 있죠. 이 두 개의 노즈가 하나의 정보집합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없애버리면 두 개의 각각 다른 정보집합인데 이걸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버리면 이 두 개의 점이 하나의 정보집합 안에 있다는 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당연히 지금 이해 안 될 거예요. 이 선 없다고 칩시다. 지금 이 선이 없어요. 이거 없어요. 이거 무시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정보집합이 몇 개가 있냐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게임이라고 치냐면 배틀 오브 섹스라고 하는 BOS 게임이라고 가정을 하세요. 그래서 남녀가 대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남자예요. 남자. 그리고 이거 2번 플레이어가 여자예요. 자,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 자, 우리 이 맨이 레프트가 뭐냐면 이런 거죠. 스타벅스 갈래? 커피빈 갈래? 이런 거죠. 이게 스타벅스고요. 스타벅스고요. 스타벅스 SS 이게 커피빈이에요. 커피빈. 자, 스타벅스 갈래? 커피빈 갈래? 혹은 뭐 어디서 만날래? 했는데 스타벅스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를 갔어요. 가고 난 다음에 2번 선수한테 묻는 거죠. 2번 선수는 어디를 갈 거예요? 스타벅스 갈래요? 커피빈 갈래요? 스타벅스 갈래요? 아니면 커피빈 갈래요? 이런 거고요. 이건 스타벅스, 커피빈 갈래?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봅시다. 1번 선수가 처음에 스타벅스나 커피빈 중에 선택해서 가고 2번 선수가 남자가 어디 가는지를 본 다음에 2번 선수가 남자가 스타벅스 간 다음에 자기도 스타벅스 갈까? 커피빈을 갈까? 이거 없을 때 얘기예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남자가 커피빈을 간 다음에 여자가 스타벅스 갈까? 커피빈을 갈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정보가 달라요. 두 개의 정보량이 달라요. 정보 집합은 동일한 정보량을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른 두 개를 끊어버리고 다른 두 개를 끊어버리면 이 노드랑 이 노드의 정보가 달라요. 이 노드에는 어떤 정보를 갖고 있냐면요. 여자가 본 거예요. 이 여자는 뭘 아냐면요. 이 남자가, 이 맨이, 해리가 어디를 갔냐면 스타벅스를 갔다는 걸 알아요. 이 정보를 알고 있어요. 누가? 여자가. 셀리는 뭘 아냐면요. 해리가 커피빈에 SSB가 아니라 SS죠. 정신을 좀 제가 막 놓고 있죠, 지금. 여기에서의 정보량은 어떤 정보량을 갖고 있냐면, 셀리는 아는데 뭘 아냐면, 해리가 스타벅스에 갔다는 이 정보를 알고 있어요. 이 점에서는, 이 정보 집합에서는. 여기 이 정보 집합에서는 뭘 알고 있냐면, 셀리는 알아요. 뭘 아냐면, 해리가 커피빈을 갔다는 것을 알아요. 이 정보를 알고 있어요. 정보량이 다르잖아요. 여기랑 정보량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이 노즈가 속한 정보 집합이랑 여기의 정보 집합이 다른 거예요. 정보량이 다르니까. 이해하세요? 좀 제 말? 여기 시작하는 노드에서 1번 선수가 시작하는 이 노드에서는 정보량이 없어요. 공집합이에요.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공집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게 없는 거죠. 납증이죠. 그러니까 이니셜 노드인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는 정보량이 다른데 셀리는 해리가 스타벅스에 갔다는 걸 알고 고르는 거고요. 정보량이 다르죠. 여기서는 셀리가 해리가 커피빈에 갔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고르는 거예요. 정보량이 달라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걸 이제 두 개를 이었어요. 잇게 되면 이 두 개의 노드가 무슨 말이냐면 같은 정보집합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같은 정보집합 안에 있다는 뜻은 이 두 개의 노드가 정보량이 같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아까처럼 얘가 커피빈에 갔고 스타벅스 갔고 커피빈에 갔다는 걸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만 아는 거냐면요. 어떤 정보만 아는 거냐면요. 1번 선수가 셀리가 알아요. 뭘 아냐면 해리가 초스했다, 선택했다는 것만 알아요. 그 정보밖에 몰라요. 그럼 다음에 했으니까 1번 선수 다음에 선택을 했으니까 이 정보만 알아요. 그러나 뭘 몰라요? 그러나 셀리는 뭘 모르냐면 어디에 갔는지를 몰라요. 해리가 어디 갔는지는 몰라요. 따라서 지금 여기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든 해리가 여기 갔는지 이걸 선택했는지 이걸 선택했는지 모른다고요. 같은 정보 집합 안에 있으면 정보량이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즉 셀리는 해리가 어디 갔는지는 몰라요. 선택했다는 것만 알아요. 그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경우에 해리의 전략 집합은 뭐예요? 해리의 전략 집합은 L 또는 R이에요. 근데 이번 셀리의 전략 집합을 봅시다. 셀리 입장에서 자기가 지금 선택을 하는 건데 뭐만 안 하면 해리가 선택했다는 건 알지만 어디를 선택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이 두 개의 노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선택을 하게 되면 자기의 입장에서 L을 선택하든 R을 선택하든지 간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콘틴전시는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가 아니에요. 왜? 자기는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르거든요. 어떤 모르는 어떤 특별한 그 예외 어떤 그런 상황, 어떤 특수한 콘티전시 상황이 발생을 했었을 때, 인위적인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그 상황, 각각 다른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 다른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선택하겠다는 뜻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셀리가 자기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를 몰라요. 두 개가 같은 인포메이션 셀 안에 속해 있으니까. 따라서 이거는 동일한 콘틴전시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건 L' 혹은 R'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스트래티지 프로파일을 구하면 이게 돼요. 그래서 L, L', L, R', R, L', R, R'로 딱 4개만 돼요.
그래서 이거의 그 것을 풀어보면, 예, 이것을 이제 내시경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쓰기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그냥 바로바로 합시다. 1번 선수 L, R, L 프라임, R 프라임, 그렇죠? LL, L 프라임 사이죠. 몰라도 선택을 하면 어쨌든 뭐 됐던 간에 사이를 얻는 거잖아요. 몰라도 얘가 L 선택하고 2번 선수가 R 선택하면 0, 0인 거잖아요. 0, 0, 1, 5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내시경이 되죠. 이해하시죠? 근데 이게 없다고 쳐보세요. 없으면 여기의 정보량과 여기의 정보량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걸 풀어보면 1번 선수는 당연히 L, R밖에 없죠. 2번 선수는 L 프라임, L 프라임, L 프라임, R 프라임, R 프라임, L 프라임, R 프라임, R 프라임. 이 총 8가지 가지수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L 선택하면 4이죠. 4이죠. 일단 R 선택하고 S 선택하면 다 0이죠. 다 0이죠. R 선택하고 얘가 R 선택하고 이거 잘못했죠. 지금 숫자 좀 틀렸죠. 이렇게. 자, 보세요. L을 선택하고 얘가 L을 선택하니까 이거 4, 2 맞죠? 얘가 L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1번 선수가 R을 선택하고 얘가 L 하면 00 맞죠? 그렇지만 얘가 R을 선택했는데 이번이 L, R을 하면 1, 5가 되죠. L을 선택하고 L을 선택하면 0이죠. L을 선택하고 R이면 0이죠. 1번 선수가 R을 선택하고 L이면 0이죠. 1번 선수가 R을 선택하고 R을 선택하면 1, 5죠. 다르다, 제 말은 이 인포메이션 셋이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요. 이렇게 되면 내시 균형이 이걸 땐 이거고, 이걸 땐 이거고, 이걸 땐 0, 0이고, 이걸 땐 이거고, 0일 땐 2고, 이걸 땐 5고, 그래서 총 내시 균형이 3개가 생기죠. 여길 때는 2개가 생기고요. 지금까지 내용 이해하세요? 제가 지금 되게 좀 약간 뒷부분 좀 빠르게 하긴 했는데 지금까지 이해하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지금 질문을 하세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다른 걸 하나 더 해봅시다. 그럼 보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뭐지? 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아까랑 똑같아요. 뭐만 틀리냐면 아까는 여기가 2번이었잖아요. 이게 1로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말이 되는지. 이게 말이 안 돼요. 제가 말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이 두 개가 보세요. 1번 선수는 L을 선택했고요. 혹은 R을 선택했어요. 지금 여기는 자기가 여기 서 있고요. 이 두 개가 정보량이 같대요. 이거는 2번 선수가 R을 선택했다는 거고 1번 선수가 L을 선택했다는 건데 두 개의 정보량이 같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돼? 자기 정보량이 같다? 그러면 이 말인가? 이 말은 이 말인가요? 2번 선수는 1번 선수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른다? 근데 1번 선수 자기도 자기가 L을 선택했는지 R을 선택했는지 모른다? 그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만들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선수랑 연결할 수 없어요.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무슨 말밖에 안 되냐면 내가 과거에 뭘 선택했는지 모른다? 뭐 그런 말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없어요. 다른 지절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이번에는 지금 보세요. 두 개의 노드가 정보량이 같아야 돼요. 정보량이 같아야 되는데 이 선이 없으면 이렇게 해도 아무 무방해요. 근데 정보량이 같대요. 예를 들어서 뭘 알아요? 1번 선수가 정보량이 같대요. 그래서 1번 선수가 선택을 했다. 1번 선수가 선택을 했다는 걸 아는데 여기 보니까 자기는 MMR이라고 하면 여기 노드에 있으면 3개를 선택할 수 있고 여기 노드에 있으면 2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1번 선수가 L을 선택했는지 R을 선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 서 있으면 내가 3가지 가능성이 있고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네? 그러면은 나는 사실은 여기 서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여기는 2가지만 선택할 수 있네? 그럼 난 사실은 여기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서 있다는 걸 내가 아는 거죠. 근데 정보량이 다르다면서요. 내가 선택해 어디에 있는지 몰라야 되잖아요. 왜냐면 정보량이 동일하니까. 근데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니까 내가 어디 선택했는지를 안다면 이게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없어요. 정보량을 그릴 때는. 다시 말해서 두 개의 노드를 이렇게 연결해 주려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도 동일해야 돼요. 없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선택 연결해 줄 수 있다고요. 내가 하나를 더 생각할 수 있다면 내가 이 말이에요. 해리가 스타벅스를 갔는지 커피빈을 가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스타벅스나 커피빈뿐만 아니라 내가 탐탐도 갈 수 있네? 여기 있으면 탐탐은 선택을 못 하는데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탐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 해리가 사실은 스타벅스를 갔다는 얘기네? 근데 여기 사실은 여기 서 있다는 거네? 근데 정보량이 달라지죠.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에는 그 뻗어나오는 브랜치가 다른 경우에는 연결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동일한 정보 집합 안에 있다는 거는 이 노드 자체가 결국 어떤 식으로든지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세 번째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이거를 해석해 볼 수 있는 분. 이것도 플레이어는 한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 포인트를 드릴게요. 손흥민 학생이 사실은 지금 거의 표현을 할 수 없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표현도 알 수 없는데 핵심은 손흥민 학생이 거의 맞아요. 자기가 처음에 L과 R을 선택했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 서 있으면 일단 저 손흥민 학생 포인트 드릴게요. 그리고 설명 드릴게요. 왜 그렇게 맞는지. 손흥민 0.5 자, 처음에 나는 L과 R을 선택했어요. 지금 여기서 일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흘러가요. 시간이 흘러가요. 이게 과거고요. 이게 미래예요. 선택하기 전에는. 여기서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럼 이게 과거고요. 이게 미래예요. 여기 항상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과거에 L인지 R인지 선택을 했어요. 이게 2번 선수라면, 이게 2번이라면 상대가 L을 선택했는지 R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다잖아요. 정보량이 동일하니까. 근데 1번이라면, 보세요. 내가 과거에 L을 선택했는지, 내가 과거에 R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다죠. 뭐예요? 건망증이나 치매죠, 지금. 자기가 과거에 L을 선택했는지 R을 선택했는지 지금 이 정보 집합을 동일하게 연결해버리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했던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과거에 선택했던 걸 했던 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죠. 잊어버린 거죠. 과거에 내가 뭘 선택했는지를 모르겠다. 잊어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면 함정이라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암묵적인 가정을 붙냐면요. 퍼펙트 리콜이라고 하는 가정을 붙여요. 퍼펙트 리콜이 뭐냐면 적어도 네가 과거에 했던 선택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현실에서는 내가 10년 전에 했던 선택을 내가 지금 모를 수 있잖아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경우를 게임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적어도 내가 이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왜냐면 이 전략을 선택하는 건 게임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여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 나서 과거가 아니라 여기서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시차가 한 20년이다. 이래버리면은 효용이 의미가 없잖아요. 이 게임 자체가. 그래서 과거에 내가 적어도 했던 선택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퍼펙트 리콜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경우에는 이걸 만들면 안 돼요. 여기까지 질문.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을 안 드렸었지만 이 얘기를 했었던 거죠. 암묵적으로 용어를 설명하면서 퍼펙트 인포메이션, 컴플리트 인포메이션, 퍼펙트 인포메이션이나 퍼펙트 리콜이랑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자기가 과거에 했던 건 다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게 사실 가정이에요. 암묵적인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 질문이 없죠? 그럼 마지막 장 해봅시다. 코디네이션 게임 혹은 BOS 게임, 퍼펙트 리콜도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게임에서는 퍼펙트 리콜을 가정한다고요. 그러니까 퍼펙트 리콜이 안 되는 경우, 이게 지금 퍼펙트 리콜이 아닌 경우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다루는 게임은 암묵적으로 퍼펙트 리콜을 가정한다고요. 내가 과거에 한 선택은 기억해야 된다고요. 확정한 게임 성립이 안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저런 게임은 다루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종류의 확장한 게임을 연구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가끔씩 과거에 자기가 했던 선택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과거에 자기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잊어버린 사람을 게임 이론으로 연구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퍼펙트 리콜이 아닌 플레이어들을 확장한 게임으로 연구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스탠다드 게임 이론에서는 퍼펙트 리콜을 가정하고 푼다고요. 이해됐나요? 네, 됐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해봅시다. 이거는 한글로 보여드리는 게 좀 많으니까 자, 한글로 마지막으로 코디네이션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유 화면을 한글로 바꿨고요. 자, 코디네이션 게임은 보통 BOS 게임 생각하시면 돼요. BOS 게임은 보통 코디네이션 게임, 배틀로그섹스 게임을 코디네이션 게임이라고 해요. 보통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전에 우리가 이걸 했었을 때는 이렇게 썼죠. 남자, 여자, man, women, woman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 스타벅스 커피숍. 남자는 뭐 스타벅스 좋아한다고 칩시다. 2, 1, 안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0, 0, 1, 2. 자, 이게 우리가 기존에 다뤘던 코디네이션 게임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아이고. 이게 우리가 다뤘던 코디네이션 게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코디네이션 게임, 노멀 폼 게임의 내슈 이퀄리브리엄은 SS 또는 CC였습니다. 뭐 여기까지 나온 문제 없어요. 이제 어떤 경우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번에는 처음에 남자가 먼저 선택을 하고요. 처음에는 선택 애프터 한 다음에 여자가 선택을 합니다. 이런 경우예요. 그런데 이 경우인데 여자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케이스 1은 여자가 왜요? he, choose 어디를 선택하는지 아는 경우가 있고요. 이걸 모르는 경우가 있겠죠.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각각 전개형 게임으로 DOES 뭐지? 왜 이게 뜨지? DOESN 왜 여기 빨간 줄이 생길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한글에서 왜 밑에 지금 빨간 줄이 생기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게 문법이 틀렸어요? 잘못했나? 뭐지? 이해를 못하겠네? 이렇게 하면 없어지나? 잠깐만요. 없어지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왜 안 되지? 일단 이해를 못하겠네요. 어쨌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 남자가 어디를 갔는지를 아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남자가 여자가 어디를 갔는지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 제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경우죠. 여기 남자가 있고요. 처음에 스타벅스 커피숍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자가 선택을 합니다. 스타벅스 커피숍, 커피빈, 스타벅스 커피빈. 이렇게 이제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둘 다 스타벅스를 선택하면 여기 보수가 얼마예요? 2일이죠. 여기 얼마예요? 00입니다. 여기도 00, 1, 2. 자, 이렇게 됐죠? 이거 다 이해하시죠?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자, 이 경우일 때 한번 분석해 봅시다. 선수는 1, 2, 여자, 남자 다 있죠? 맨, woman. 그다음에 선수 1번 선수의 전략. 1번 선수는 첫 번째 자기가 이니셜 노드에서 선택하는 것밖에 없어요. 스타벅스 커피숍. 자, 2번 선수 여자는 남자가 왜냐면 이 두 개가 다른 인포메이션 셋 안에 있는 거예요. 각각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의 정보는 뭐예요? 여자는 아는 거죠. 남자가 스타벅스를 갔다는 거. 그래서 이 정보 집합에서 선택하는 거가 하나가 있고, 다음에 이번에는 남자가 커피빈을 갔다는 것을 아는 이 정보 집합 하나에서 선택하는 거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자신의 전략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이때 보수를 구해봅시다. 이 게임과 이 게임은 같지 않아요. 이 게임과 이 게임은 다른 게임이에요. 왜 달라요? 이때는 정보가 있잖아요. 선수가 여자가 남자가 어디 가는지 아는 거예요. 이때는 남자가 어디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과 이 게임은 달라요.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게임을 이제 풀어봅시다. 어떻게 풀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순서라는 걸 모두 다 제외하고 플레이어 전략 보수만 가지고 이 게임을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4개가 있어야 되니까 5, 3이겠죠. 여기가 이렇게 지금 제가 여자를 먼저 쓰고 맨을 이렇게 적을게요. 왜냐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죠. 여기가 뭔가요? 이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아니, 우먼, 맨 우먼 맞네. 처음에 남자, 여자죠. 자, 여기가 뭔가요? 이일입니다. 여기 뭔가요? 이일입니다. 왜냐면 남자는 S, 여자 SC 따라서 이렇게 오죠. 그래서 이일입니다. 이건 뭔가요? 00입니다. 요거는 00이에요. 자, 여기 CSS 00입니다. CSC 12입니다. 자, CCS 머리 쥐나죠, 지금. CCC 12입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지금 다들? 이해 안 되시면 저 시간을 1분 드릴 테니까 이해 안 되시면 지금 질문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이거의 내시 균형 구해봅시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얘를 선택하죠. 언더라인. 언더라인 잘 안 보이니까 진한 것도 잘 안 보이네. 언더라인. 자, 이거일 때도 얘 선택하죠. 이거는 동일하죠. 어떤 거 선택해도 인디퍼런트 하죠. 이때는 얘 선택하죠. 맞죠? 1번 남자가 S를 선택하면 여자 입장에서는 SS 아니면 SC를 선택하죠. 맞죠? 이 경우에는 C를 선택하면 여자 입장에서는 SC 아니면 CC를 선택하죠. 맞나요? 됐죠? 됐죠? 그러면 내시 균형은 뭐가 돼요? 3개가 돼요. S, SS, S, SC, C, CC가 됩니다. 자, SSC가 아마도 이거랑 SSS랑 CCC가 내시 균형이 되는 거는 느낌이 올 텐데 SSC가 왜 내시 균형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볼까요? S, S, C가 왜 내시 균형인지 봅시다. 여기서 현재 남자 입장에서 자기 보수는 2예요. 자기가 C로 바꾸잖아요. 자기 보수 1로 떨어져요. 당연히 남자는 스타벅스 커피빈을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여자 입장에서 보세요. 지금 현재 자기가 얻는 보수는 2예요. 근데 자기가 SC 말고 다른 걸로 바꿔보세요. SS 바꿔보세요. SS, SS. 그래도 1이에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CS로 바꿔볼까요? CS로 바꾸면 자기 0이에요. 더 떨어지죠? CC로 바꿔보세요. 자기 0이에요. 여전히 떨어져요. 지금 SC, 더 떨어지죠? SS 말고 SC, CS, CC 해도 다 0으로 바뀌어버려요. 맞죠? 절대 1보다 더 높은 보수를 얻을 수 없어요. 따라서 SC를 놓는 것도 더 이상 이 전략에서 바꿀 이유가 없어요. 혹은 뭐 CC 생각해보세요. CCC, CCC, CCC. 이거 보세요. 지금 현재 남자는 1이라고 하는 보수를 얻고 있어요. 자기가 S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자기 보수 0이에요. 따라서 남자는 바꿀 이유가 없어요. 자, 여자 입장을 봅시다. 자기가 지금 얻는 건 2예요. 사실 뭘로 바꿔도 2보다 더 큰 보수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자도 지금 전략에서 바꿀 유인이 없어요. 따라서 CCC도 내시 균형이에요. 여기까지 질문. 3개의 내시 균형이 생겼어요. 조금 더 할게요. 지금 여기까지 끝내야 되니까. CSC가 봅시다. 하나만 할게요. 다 할 수는 없고. CSC가 내시 균형이 왜 아닌지 봅시다.
지워주시면 좋은데 잘못 건드리면 다 지워져서. 아이고. 어이구. 자, 봅시다. 남자가 C를 선택하고 여자가 SC를 선택한다. 남자 입장에서 자기 보수 0입니다. 자기가 S로 바꿔버리면 자기 보수 2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남자는 이탈합니다. 따라서 C, SC는 내시 균형이 아닙니다. 됐죠? CCC 볼까요? 이해하셨죠? CCC 볼까요? C, 이것만 지우면 되죠? 자, CCC 봅시다. CCC. CCC가 왜 내시 균형이 아니냐? 현재 남자는 1이라고 하는 보수를 얻고 있습니다. 맞죠? 여자는 CCC는 맞잖아요. CCC는 내시 균형이에요. 말했잖아요. 됐는데? 그치. CSC는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렸죠. CSC는 왜 내시 균형이 아닌지.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저 너무 빨리 했나요? 보세요. C, S, C는 내시 균형이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현재 자기가 얻는 보수는 1이에요. 근데 남자가 스타벅스로 바꿔버리면 자기가 얻는 보수는 2가 돼요. 따라서 남자는 스타벅스로 바꿀 유익이 있어요. 따라서 이건 내시 균형이 아닙니다. 됐죠? 추상호 학생 이해됐어요? 제가 10분만 더 할게요. 그래서 내시 균형이 3개가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경우죠. 이제 몰라요. 남자가 선택했다는 건 아는데 어디를 선택했는지는 내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때 봅시다. 여전히 플레이어는 1번과 맨 우먼, 남자, 여자. 자, 남자의 전략은 스타벅스 커피숍. 여자의 전략은 이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한다. 바꿔 말해서 나한테는 두 가지 콘틴전시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의 콘틴전시만 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선택하는 건 SC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사실은 그때 보수 체계가 이거라는 걸 아시게 돼요. 왜? 남자 SC, 여자 SC. 그래서 SS 선택하면 2, 1. SC 선택하면은 00. CS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앞에 걸로 이해를 하신다면 여기서 여자의 S는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이런 의미예요. SS나 CC를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결국 둘 다 SS를 선택한다는 뜻이고요. 사실은 이렇게 적긴 하지만 내가 두 개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난 항상 C를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냐면 전략이 SS인 거고요. 이 전략은 사실은 CC인 거죠. 그래서 C 하면은 1, 2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내시 균형 알고 있죠. 이때 내시 균형은 뭐예요? 이때는 요거를 선택하겠죠. 이때는 이거를 선택하겠죠. 이때는 요거를 선택하겠죠. 이때는 요거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내시 균형은 뭐다? 정신없네요 지금. 이때의 내시 균형은 당연히 SS, SS, 그다음에 CC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SS가 왜 내시 균형일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저게 의미하는 건 이런 거죠. 사실을 의미하는 건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죠. 사실은. 난 항상 S만 선택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이탈할 수가 있는지. 남자 이탈하잖아요. 2에서 0으로 줄어들어요. 이탈할 수 없어요. 여자 이탈하면서 뭘로 이탈할까요? 다른 걸로 이탈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탈하면 C로 이탈하는 거예요. CC로. 이걸로 이탈하는 거예요.
S사람이 C였으니까 자기가 여기서 뭔지를 구분을 못하는데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보수가 1에서 0으로 줄어들어요. 이탈할 수 없죠. 그래서 내시 균형, 내시 균형. 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질문. 이 두 개의 차이는 왜 나오느냐? 정보량의 차이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얘하고 얘는 본래 노멀 폼 게임이었고요. 얘는 익스텐스 폼 게임에다 선을 그린 건데 이 모양이랑은 얘랑은 완전히 혼용되는 애인 거죠. 얘랑 얘는 사실은 완전 혼용되는 거죠. 같은 거죠. 이 게임이랑 이 게임은 같은 게임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얘랑 얘는. 얘하고는 다른 게임인데 이걸 지운 거랑은 다른 게임인데 정규형 게임 얘를 연결시킨 거랑은 같은 게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이거는 반드시 이해 안 되시면 녹화된 거를 올려드릴 테니까 녹화된 거를 반드시 보셔서 100%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건 지금 이제 서브 게임 퍼펙트 내시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솔루션 컨셉을 좀 더 확장할 거예요. 그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 100%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내용까지는. 여기까지 이해를 못하시면 다음 거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자, 수업을 끝내기 전에 학교에서 여기까지 녹화할 필요가 없죠. 여기까지는 녹화는 중지합시다.